이번 시간 난각막을 통한 물질의 이동과 관련된 실험을 선생님과 함께 진행하도록 할 텐데요. 자, 실험하기 앞서 우리 심호흡 한번 크게 한번 쉬어볼까요? 어때요? 좀 편안한 마음이 됐나요? 자, 그런데요, 여러분들이 심호흡을 크게 쉬게 되면 그냥 숨이 폐 안으로 쑥 들어가는 게 느껴지시나요? 뭐 좀 하나 물어볼까요? 우리가 예전에 배웠어요. 자, 숨이 크게 들어가게 되면 폐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그렇습니다. 자, 폐포와 모세혈관 사이에 기체 교환이 일어난다는 사실 여러분들은 배워와서 익히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요, 이때 기체 교환이 일어날 때 산소와 이산화탄소가 기체 교환이 되기 위해서는요, 자, 각각 폐포와 모세혈관 사이에 무슨 막을, 세포막을 통과해야 되는 일이 벌어져야 되는데, 문제는 산소와 이산화탄소가 세포막을 어떻게 통과하냐 이거죠. 바로 그 고민, 오늘 이 시간 이 실험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는데, 본격적인 실험하기에 앞서 가지고 우리가 항상 하는, 그렇습니다, 몇 분? 5분 안전시간 갖고요, 본격적인 실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유리기구를 많이 사용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유리기구 사용하다가요, 제일 조심해야 될 것은 유리기구가 파손돼서 안전사고가 일어나는 일이죠. 자, 그래서 유리기구가 파손되지 않도록 주변을 말끔하게 정리하는 거 잊지 말아 주시고요. 실험하기 전에 보안경, 실험복, 장갑을 착용해서 여러분들 실험할 때에 안전사고에 의해서 다치는 일이 없도록 꼭 주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 모든 게 갖춰졌다면 이제 실험을 해 봐야겠죠. 자, 함께 우리 달려가 보자고요. 렛츠고! 선생님이 본 실험을 하기 위해서 실험 준비를 해 봤습니다. 여러분들 어때요? 비슷하게 꾸며진 것 같나요? 하나씩 살펴볼게요. 1리터짜리 눈금 실린더 2개가 준비되어 있고요. 선생님이 미리 물을 넣어 놨어요. 어느 정도? 900ml가 되게끔 선생님이 세심하게 물을 채워 넣었습니다. 자, 아래쪽에 보시면 비커가 크기가 다른 것이 총 3개가 있죠. 크기가 같은 게 2개, 좀 더 작은 비커가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달걀은 몇 개? 2개가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2배 식초를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지금부터 신나는 실험 시작해봐요. 렛츠고! 선생님과 함께 지금부터 실험 과정 하나씩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먼저 1리터 눈금 실린더 2개를 다음과 같이 준비를 하시고요. 각각의 900ml씩 물을 넣어주게 됩니다. 자, 그리고 각 눈금 실린더에 달걀을 이렇게 하나씩 넣게 되는데, 주의할 점, 절대로 물이 바깥으로 흘러내리지 않도록 합니다. 푹 하고 담그면 안 돼요. 조심조심 이렇게 넣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달걀을 넣은 다음에 이 달걀을 구분하기 위해서 왼쪽은 A, 오른쪽은 B라고 눈금 실린더에 자, 라벨지를 붙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할 일이 또 하나 남아 있어요. 자, 지금 각각의 A, B 두 눈금 실린더에 물을 900ml 넣은 후 달걀을 넣었죠. 자, 그런 후에 무엇을? 그래요, 부피가 얼마나 증가됐는지를 여러분들이 측정을 하셔야 됩니다. 자, 부피가 얼마나 증가가 됐는지 알면 무엇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요, 모양이 균일하지 않은 달걀의 부피를 알 수 있겠죠. 그래서 달걀 A와 달걀 B의 부피를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꼭 활동지에다가 적어주시기 바라겠고요. 이번에는 300ml 비커 2개를 다음과 같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에는 2배 식초를, 다른 하나에는 물을 200ml씩 선생님처럼 이렇게 넣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달걀 A는 식초가 담긴 비커에 조심스럽게 넣고요. 달걀 B는 물이 든 비커에 역시 조심조심 넣게 되겠습니다. 자, 시간이 빠르게 흘러서 벌써 하루가 지났네요. 몇 시간이요? 24시간이요. 그러면 24시간이 지났으니까요, 우리가 24시간 전에
준비해 놓은 것들이 어떤 변화를 겪었는지 다시 한번 꼼꼼하게 확인해 보는 과정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에 넣어둔 달걀 일단 눈으로 한번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큰 차이를 찾지 못하겠네요. 자, 그런데요, 식초에 넣어둔 달걀을 좀 보시기 바랍니다. 어때요? 물에 넣어놓은 달걀에 비해서 자, 크기가 굉장히 차이가 있는 걸 볼 수가 있겠고요. 더욱더 중요한 건 달걀 껍데기가 그렇습니다. 사라진 걸 볼 수가 있네요. 자, 껍데기가 사라지니 막이 이렇게 보이는데요. 우리는 난각막 이렇게 불러주고 있습니다. 두 달걀을 자 꺼내서 처음보다 부피가 어떻게 변했는지 다시 한번 물이 900ml 들어있는 눈금 실린더에 자, 두 달걀을 넣어서 부피의 변화를 여러분들이 측정해보는 과정을 거쳐야 될 것 같습니다. 달걀 A와 달걀 B의 부피가 얼마나 되는지 여러분들이 측정을 하고 기록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4시간) 동안 실험을 한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여러분이 실험한 값과 선생님이 실험한 값이 어떻게 올바르게 나왔는지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24시간 전후의 달걀 A와 달걀 B의 외형 변화와 부피 변화를 말해보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달걀 A는 일단 식초에 넣어둔 것이고요. 달걀 B는 물에다가 넣어둔 것이다. 이거 먼저 머릿속에 넣어 놓고요. 자, 외형 변화, 부피 변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달걀 A와 같은 경우를 보시면 식초에 달걀을 담그면 달걀 껍데기가 식초에 녹아 기체가 발생한 것을 볼 수가 있었고요. 24시간 후에는 딱딱한 달걀 껍데기가 녹아 없어지고 안쪽에 말랑말랑한 뭔가가 보였는데 이 껍질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불러준다고요? 난각막. 그래서 난각막을 관찰할 수가 있었습니다. 달걀의 크기는 어떻게 됐습니까? 시각적으로도 크게 자 차이가 생겼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었죠. 반면에 달걀 B와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외형상 별다른 변화가 없었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요, 부피 변화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달걀 A, 식초에 넣어놓은 달걀은 어때요? 부피가 그래요. 이만큼 증가한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반면에 달걀 B와 같은 경우에는 부피의 변화가 거의 없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자, 두 번째입니다. 달걀 A와 달걀 B에 나타난 변화. 어떤 변화예요? 달걀 A와 같은 경우에는 난각막이 보이고요. 자, 부피가 증가했어요. 달걀 B와 같은 경우에는 별다른 변화가 없었죠. 이와 같은 변화의 까닭을 모든 별로 토의해보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열심히 토의하신 결과 선생님하고 비슷한 답이 나왔을 것 같아요. 달걀 B에서는요, 외형상, 부피상 변화가 없었죠. 그 왜 그럴까요? 달걀 껍데기는 물이 출입을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어떤 게요? 달걀 껍데기가요. 그래서 달걀 껍데기밖에 있는 물이 달걀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죠. 그렇기 때문에 달걀 B는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반면 달걀 A에서는 껍데기가 녹기 시작했습니다. 껍데기가 다 녹아버리고 말랑말랑한 난각막이 보였는데 달걀 껍데기가 없다 보니까 달걀의 부피가 커졌습니다. 그럼 난각막은 무엇을 통과시켰다는 거죠? 그래요. 바깥쪽에 있는 물을 달걀 안쪽으로 통과시켰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네요. 자, 마지막으로 결과 정리 3번입니다. 난각막을 세포막이라고 가정하면 세포막은 어떤 역할을 했을지 추론해보자. 간단하게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실험을 통해서 세포막은 특정 물질만을 선택적으로 뭐 시킨다? 투과시킨다. 식초에 넣어둔 달걀 껍데기가 어떻게 됐죠? 녹았어요. 그때 난각막이 보였고요. 난각막은 식초 속에 있는 물만 통과시켜서 자, 달걀의 크기가 커졌죠.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세포막은 이와 같이 특정 물질만을 선택적으로 투과시킨다는 것을 본 실험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이번 시간 달걀 실험을 통해서 난각막이 즉 세포막이 선택적 투과성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죠. 자, 여러분들 오늘 실험 내용 잘 좀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